도쿄 출장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목조로 만든 스타벅스에 가보고 도쿄 도심 속 목조로 만든 건물들도 보고요. 일본 목조 건축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잦은 출장 때문에 경비를 좀 줄여보려고 저렴한 호텔에 묵었더니 집기들의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네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주목구조로 만든 스타벅스입니다. 솔직히 이곳을 목표로 온 거는 아니었는데 예약한 호텔로 가던 도중에 이곳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목조로 만든 스타벅스가 일본에 이곳 말고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요. 스타벅스 건물이 목조로 되어 있는 매장은 일본에서도 흔치는 않습니다. 레어한 장소인 거는 맞습니다. 내부 한번 둘러보고 가시죠. 우연히 이곳과 만나게 되다니 저는 참 중목구조랑 인연이 있나 봅니다. 어떠신가요? 이쁘지 않나요? 이런 목조 근생 건물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목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따 오후에 이 스타벅스 목조 골조를 만든 공장 임원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날 묵었던 호텔에서 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향이 없는 바디워시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어서 여러 가지 호텔에 묵었었는데 호텔에 가면 일반적으로 샴푸 하나, 린스 하나, 바디워시 하나 이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호텔에는 바디워시가 2개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 개는 향이 있고 한 개는 향이 없는 바디워시가 있더라고요. 시공홈에서 향이 안 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호텔 측의 각별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참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정말 남다릅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요. 향기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을 법한데 바디 샤워면 전혀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이야, 신기하네. 이후에 도착한 곳은 프로네코 야마토 운송사의 신사옥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요. 이곳은 어제 저녁 식사에서 담당자분께서 가르쳐준 곳입니다. 銀座に黒猫山って使って日本で結構大きい運送会社運送会社ですか。本社ビルは、ね、木造で銀座ですごいですね。すごいやっぱ木なんだけどあるものですか。今から建てるんですか。いやもう建ってる。あ、建ってんですか。銀座に行ったらそうですね。黒猫山と本社ビルすごいいいよ。これ木材めちゃくちゃ木材で。お、あさってちょっと時間残ってますよ。ちょっと行ってみます。いや本当に이 건물은 골조가 목조인 건물은 아니고요. 내부와 외부를 목재로 마감한 목질화 빌딩입니다. 골조가 목조로 지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빌딩의 외부 마감을 전부 목재로 했다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내부도 목재로 마감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이후에는 점심을 먹으려고 가게를 찾고 있었는데 음식들 가격을 보고 있자니 한국의 물가가 일본을 앞질렀다는 걸 점심 메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물가는 역전됐죠. 간단하게 규동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을 조금 하자면 제가 유학하던 2007년도에 규동이 제일 싸니까 거의 매일 한 끼 정도는 규동을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규동 한 그릇이 500엔 조금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제가 주문하는 규동 한 그릇 가격이 530엔이니까 20년 동안 15%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2007년이면 김밥 천국에서 김밥 1,0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밥 하나에 4,000원 정도 하죠. 진짜 물가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후에는 한국 목조주택 시장의 앞날에 대한 힌트를 일본 목조건축 시장에서 얻어보고자 일본분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인분은 제가 속해 있는 일본 목조건축협회의 매니저이자 일본에서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미야게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딘가를 다녀오거나 하면 그 현지의 간단한 과자 같은 걸 선물하는 문화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 누룽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건 누룽지를 과자처럼 가공한 거라 맛있기도 한데 일본에는 없는 거라 준비해봤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이거. 일본의 목조 건물 시장은 작년이 43만 채 정도 됩니다. 한국 시장의 약 70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日本はなんで木で家を作ってるんですかって気分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イントロのところで考えたらですね、まあ、多分いろんな理由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地震があったり、だからそして原材料として木が結構豊かにですね、あちこちにある、それ以外にも体になんか優しいんだと思う。 저는 이유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日本人ってね、木造が体にいいからそういうのってあんまり考えてなくて、もう昔から住宅が一戸建てかマンションがっていうもう2つなんです、選択がね。でマンションが好きな人はマンション買うし、木造が好きな人は木造買う。ただそれだけなんで、あまり一般の人は深く考えてないんです。当たり前の文化として一戸建てがある。戸建てだったら当然木造だよってことで選んでるってことですね。ほとんどの人たちが日本は地震があるから木造住宅を建てるんだよって言ってくれるんですよ。それが正しいと思うんですか？それはね、正しいか正しくないかって言われたら正しいとは思う。でもそれが全てじゃない。そうですよね。その一部ですよね。本当にその一部ですよね。一部。そこまで深く考えてない可能性もある。まあさっきおっしゃった通りですね。当然。マンションで、その RC ゾーンのね、マンションであっても地震に耐えられる作りにしてるわけなので、木造だから地震に強い。木造しか地震に耐えられないってわけじゃない。そうですよね。昔から木材を使った、まあ、住宅とか建築っていうのがあったから、それをさらに強くしようそうですよね。として頑張ってきたの。頑張って開発してきたんですよね。ありのまんまじゃなくて木造を強くしよう、バージョンアップしよう。まあ日本は木造を進化させた。なるほど。その結果ですので進化させたので今まで生き残って選ばれてる。そうですね。なるほど。戸建てでね、コンクリート造にすると多分高くなると思う。高いからすごい値段が高いと思う。それを考えると木造の方が、まあ、値段が安い。当然で考えて多分工事の期間も違うし、今の木造ってすぐ立ち上がる。コンクリートでやっぱ時間かかるので。 일본에서는 목조가 콘크리트보다 더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콘크리트가 나왔을 때는 분명 콘크리트 구조가 목 구조보다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진과 태풍 같은 환경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조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온 거죠. 그 결과 목조는 콘크리트에 의해 사장되지 않고 지금에도 선택받고 있는 겁니다. 을의 목조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발전시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거죠. 日本の場合はそういう小規模の50棟から100棟の間を建てるそういう企業がですね、結構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あちこちに。ですので韓国みたいにマンションを建てるところがメインになっちゃうと、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しか
儲からないんですよ。例えばサムスンだとか現代だとか、そういう大きい会社、そして規模がでかすぎるので、一応そういう仕事がダメになっちゃったり倒産しちゃったら、もう下に全部倒産しちゃうんじゃないですか。なので1個ずつ建てるんだったらリスクもそんなに高くない。そしてちっちゃい会社がちょっと増えていく。増えていくことで地方の市場がちょっと成長する。マンションより早くお金に変わるから、はい、戸建ての方がそうですね、早いからキャッシュフローがいい、キャッシュフローがいいですよね。1個建てる時に3ヶ月4ヶ月しかかからないので。そうマンションは本当大きい会社作れないし、日本でも同じです。大きい会社がマンション作れない。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대기업 건설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소규모 주택과 소규모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역에 중소규모의 건설사가 많이 생겨나면 부의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작은 건설사가 먹고 살면 그 밑에 있는 목수가 먹고 사라지고, 목수가 철물점에서 공구도 사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숙박도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죠. 우리의 주택시장에도 이런 선순환이 일본처럼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建材も増やしていきたい。で、私もしかしてですね、私が家を建てようとしてます。差別化になる何かをつけたい。自慢したい。それで日本からちょっと建てるか持ってきてつけちゃったんだよとか、それが自慢話になれるんですよ。そして自慢する人も多い。イタリアとかちょっとタイル持ってきてそれつけたんだよとか自慢するんですよ、人は。そう自慢になれる建材をちょっと日本から入れたい。普通のものでちょっと高いのが 50% とかそのぐらい高いんだけど、これはつけたら多分良さそうだなって、そういうのをどんどん紹介する、そういう会社になりたいんですよ。 제가 하고 싶은 건 한국 분들에게 주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와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랑 다 똑같은 뻔한 콘크리트 평면, 시중에 흔하디 흔한 문짝, 남들 다 쓰는 벽지, 비슷비슷한 외벽에 지붕재까지, 이런 거 말고요. 내 집에 내 개성과 내 취향을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소개하고 공급해드리고 싶거든요. なんて言うんですか、二次輸入、なんて言うんだろう。こっちがメインなのにこっちでまた販売権があるから売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か、なんて言うんだろうこれ。 병행수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4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물가물한 게 맞습니다. 병행수입, 일본말로는 헤이코 유뉴라고 합니다. 私がお願いした時もちょっと断ら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 일본의 건축자재 시장은 우리 건축자재 시장이랑 많이 다릅니다. 국내는 대부분 아파트 시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무조건 써야 되고 선택지도 한정적인데, 일본은 좀 다르죠. 연에 50만 채의 단독주택에 연에 43만 채의 목조주택을 지으려니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브랜드와 자재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일부 일본 자재 브랜드들이 조금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재고 판매이다 보니 본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번을 다 구매할 수가 없어서 선택지가 좁은 게 현실입니다. 이 많고 좋은 자재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 공급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걸 조금씩 풀어가며 상품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저 김 팀장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